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키포인트, 동학개미의 시장 지키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민주 앵커가 자세히 정리를 하셔갖고요. 특징적인 거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3대 지수 빠졌는데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 좀 우울한 소식이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넘게 빠졌고요. 램 리서치도 4.2%,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3% 정도가 빠졌고요. 국내 수급 상황 좀 살펴보면은 신용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를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전 뭐 시장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일정 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잘 나왔어요. KB금융이나 LG생활 같은 경환관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대차, 기아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현대차는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예. 그리고 삼성 SDS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그저께 실적 발표한 우리금융지주도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은 은행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어제 그제 발표한 기업들만큼 그렇게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이제 시작 발표 일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 올라가서 참 답답합니다. 현대차도 말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좋았고 예. 기아는 예상 수준. 네, 근데 예. 이제 현대차도 2%까지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감되었고 예. 참 미국 같지 않고 좀 답답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텔이 실적 잘 내놓고 시간에서 3% 빠지는데 뭐 실적하고 주가하고 좋은 만큼 주가가 좀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급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을 볼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까요? 어제 코스피에서는 단연 한 종목만 꼽으라면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1등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예. 이 종목은 조금 이따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들어온 종목이 또 OCI. 폴리실리콘 가격이 8% 오르니까 주가는 10%가 올라가는 뭐 아주 뭐 대단한 좀 힘을 과실했고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 고려아연, OCI, 롯데케미칼, 페노션인데요.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 똑같이 샀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이제 강한 쌍끌이가 나왔는데 역시 첨보, MS오토텍,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 바이넥스 기관이 산 종목은 전부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중에서 뭐 MS오토텍 같은 종목은 기관 매매가 없는 종목인데 어떻게 좀 대량으로 샀네요. 눈에 좀 들어오는데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이라고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체크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뭐 쌍끌이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LG 디스플레이 한번 수급 차트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수급 차트 제가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죠. 지금 파란색이 주가고 연두색이 기관인데 4월 들어서 불같이 샀다가 쉬다가 어제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고 외국인 빨간선 외국인은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하고 뭐 너무너무 수급 흐름은 좋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하면은 올해가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이 기대감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 한 종목만 거라면 LG 디스플레이예요.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4천억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예. 올해는 지금 1분기에는 5천억 가까이 지금 이익이 나고 5천억 이상으로 전망한 데도 있고 연간으로 봐서도 분기별로 5천억 이상씩 연간 2조 정도로 좀 예상한다는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예. LCD 패널 가격이 지금 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근데 하반기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기에 플러스 OLED도 현재는 적자인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뭐 용이 날개를 다는 격이죠. 뭐 OLED까지 흑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거기다 이제 그 해외 경쟁사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상 매력은 상당하다. 그 실적도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당장 어제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리포트 나올 때마다 목표가가 상향되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근데 잠시 주춤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ESG라고 있죠. 국내에서 ESG 등급을 매기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좀 하향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MTN에서 보도가 났는데 MSCI ESG 평가에서 AA 하면서 업계에서 최고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는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관심 갖고 어제 좀 급하게 올랐긴 한데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LG 디스플레이 괜찮아 보인다. 예. 지금 외국인이랑 참고로 증권사 목표치는 평균적으로 38,800원인데요. 한 15% 정도 그 거리가 있고요. 예. 근데 나오는 리포트마다 지금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어갖고 약간 조금 있으면은 소행적이에요. 목표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달리는 말 계속 탄력 붙으면 네. 목표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또 상향 조정하고 안 좋으면 하향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종목은 목표가를 아무리 상향해도 올라갈 때는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방향성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이제 순매수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중심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사고 있다. 그 안에서 LG 디스플레이 좋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보신 오늘장 키포인트 동학개미의 시장 지키기 이렇게 주셨는데요. 개인이 참 많이 우리 시장을 버텨주게끔 네. 힘을 주고 있죠. 고비 때마다 개인들이 시장 버티고 있어요. 그저께 또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그 개인들이 시장 빠지니까 예. 장을 받치러 들어오는데 사는 종목들이 근데 대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사고 있어요. 지수형 종목들을 거의 산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고비 때마다 지금 올해 네 번째를 했는데 1월 11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수가 170포인트가 움직인 날이었는데 상당히 불안했죠. 어쨌든 개인들의 힘으로 버텼고 1월 26일 같은 경우는 1월 25일 날 종가 기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200 회복했을 때였거든요. 그 다음 날 매물 쏟아졌는데 역시 개인들의 힘으로 버텼고 2월 26일은 외국인이 역대 최대로 매물을 쏟아낸 날입니다. 2월 26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에요. 올해도 5월 말에 아마 이번에도 5월 말에 아마 매물 좀 쏟아질 것 같은데 역시 기관이 버텼고 개인들이 버텼고 근데 이전에 비해서 조금 수급 흐름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줄곧 개인만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이런 흐름이었다가 올해도 1월달, 2월달, 3월달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파는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4월 들어서는 이 양상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 규모도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인이 그 4월달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3월부터 환율 고점 찍고 다시 달러 인덱스도 고점 찍고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환경이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표가 좀 나오고 있네요. 참 이 부분이 참 답답한 얘기예요. 원래는 시장 빠지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받쳐주면서 시장을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개인들이 시장 그 지수를 받쳐주면서 수익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내는. 그러니까 좀 코스피 수익률을 개인 순매수 종목 탑5 종목은 살짝 밑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체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고 표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개별성 종목들을 사고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 1등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빼놓고는 대부분 그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기관 산업 종목 중에서도 삼성 SDI 한 종목 빼고는 대부분 개별적인 종목들인데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중심 수급은 개인인 건 분명하지만 역시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을 안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급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오늘장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자, 어제 시장의 굉장히 어제 그제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형주는 더 빠졌는데 못 오르고 중소형주는 덜 빠졌는데 어제 올라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 매도라고 개인만 샀잖아요. 근데 거꾸로 중소형주는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 사고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사고 이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대형주 하면은 지수잖아요. 지수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저께 시장 확 밀릴 때 예상보다 낙폭 크게 나타났던 것도 프로그램 매물이 막 쏟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좀 접근할 만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좀
식상한 표현인데 다른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숲보다 나무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은 지수 생각하지 말고 종목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밤 미증시도 3대 지수는 다 내렸는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또 강보한 마감을 했어요. 거기도 종목 장세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종목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숲보다 나무를 보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